예를 들어서 모델이랑 뭐 합성을 하느냐, 어떻게 내 업무에 맞는 챗봇을 만드는지 궁금해 하셔서 그 두 가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진짜 디자인 에이전시를 할 수도 있겠는데 누가 나한테 일을 맡기겠냐 이제 이게 네네네, 문제인데 그쵸. 대기업이랑도 지금 많이 프로젝트를 하셨다고 네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수주를 주로 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AI로 뭔가를 만드는 게 회사에서도 알고서 요청을 주는 건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근데 요새는 저 AI 특유의 광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자, 그거 말하려고 아, 예, 그거 방 말씀이시죠. 좀 없애고 자연스럽게 아. 노 메이크업으로. 오히려 노 메이크업 프롬프트를 썼을 때 제일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 메이크업을 해주긴 해주거든요. 너무 풀 메이크업이었던 거죠? 네네, 너무 풀 메이크업이고 화장품 화보라고 하니까 얘가 힘을 빡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3번 정도 마음에 드는 이미지 나올 때까지 그 정도로 돌려보는 것 같아요. 이런 단어들이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이 노 메이크업 이런 네네. 거를 좀 생각하기 어려운데 실무적으로 썼을 때 그 한 끗의 차이를 되게 많이 만들어내긴 하더라고요. 네네, 단어 하나가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여기 밑에는 좀 과한 느낌이었다면 위에는 좀 더 자연스러운 네. 느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모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서 바로 그냥 업스케일 누르고 다운로드를 받아볼게요. 이제 모델 생성은 미드저니가 제일 잘 하기 때문에 미드저니에서 하는데 합성을 정말 못해요, 미드저니가. 텍스트가 다 깨지기 때문에 이때는 다시 구글로 갑니다. 그래서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난리가 났던 나노 바나나 이 친구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제미나이로 안 들어가시고 AI 스튜디오에서 하세요? 네네네. 왜냐면 제미나이에서 하려면 또 이미지를 생성을 해달라고 좀 요청을 해야 되는데 아예 구글 AI 스튜디오에 나노 바나나 모델을 따로 쓸 수 있게 해놔서 거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금 다운로드 받은 이 모델 이미지랑 제품 이미지를 넣어주고 여기서부터는 사실 심플해져요. 사실 영어를 잘 알아듣지만 좀 귀찮아서 저는 한국어 프롬프트로 쓰거든요. 1번 모델이 2번 제품을 들고 있는 화보 컷을 합성해줘. 이렇게 요청을 하고 여러 가지 각도나 여러 연출 컷들을 좀 뽑아내는 편이에요. 근데 물론 처음에 이상하게 마음에 들었다. 안 들 때도 있어요. 이상하게 들었어요. 이렇게 들었죠. 그러면 다시 한번 말이 들 때까지 요청을 하면 됩니다. 보통 몇 번 정도 하면 말을 듣나요? 보통은 근데 첫 번째 되는데 이게 1번 모델의 손 모양을 좀 그대로 특이하긴 해서. 유지한다고 그런 것 같거든요. 1번 모델이 2번 제품명이 안 깨지기 위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게 좋아요. 세럼을 손에 들고 있는 자연스러운 화보 컷. 나무바나나의 좋은 점은 이미지 생성인데도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주는 편이어서 그렇네요. 네, 너무 15초에서 20초 만에 다 만들어줘요. 어. 이제 속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뽑아낼 때. 그러니까 한 번 시켜놨는데 막 한참 걸려가지고 가지고 오고 이러면 너무 스트레스 네네, 받잖아요. 그쵸. 이번엔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뽑아내줬고요. 이제 배경도 은은하게 알아서 핑크색 그라데이션 적용이 되게 뽑아내준 것 같아요. 마음에 들면 다운로드를 받고 이제 실제 상세 페이지 홍보 자료를 쓸 때 여러 컷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럼 그냥 다시 결과물을 넣고 배경을 뭐 미니멀한 인테리어, 화장대로 합성해줘. 이걸 가지고 계속 베리에이션을 만들어내서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상세 페이지 만들면 포토샵 쓰긴 써야 되잖아요. 네네. 쓰실 때는 거의 텍스트 입력 이런 정도로 쓰시나요? 그쵸. 저희는 피그마라는 디자인 툴을 피그마. 쓰기는 하는데 네네. 피그마 디자인에다가 이런 이미지랑 텍스트를 얹어서 하는 거고 기획도 AI 통해서 카피라이팅까지 다 뽑아내서 쓰는 편이에요. 아 이게 그리고 인건비적인 측면에서 되게 좋은 게 피그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맞아요. 저도 피그마 쓸 수 있거든요. 아, 그쵸, 맞아요. PPT 쓰듯이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보는 눈만 있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사실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의 특수성이 떨어질수록 네네. 인건비 떨어지는 구조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피그마도 나노바나나가 아예 자체 연동이 되어 있어요. 사실 제가 쉽게 따라하시기 위해서 구글 AI 스튜디오를 갔는데 실제로는 저희는 이제 피그마 내에서 쓴다든지 그 그래서 플러그인 훨씬 더- 해가지고 네네. 그냥 바로 하시는 네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는 한 요 정도 보여드리고 제가 챗봇 만드는 방법도 되게 네네네네. 궁금해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사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프롬프트만 잘 쓰면 되는데 프롬프트가 어려워요. 그 프롬프트 단어 하나가 되게 어려워서. 네네네. 그러면 이 미드저니 봇의 프롬프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네네. 썼는지.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렇게 길지 않네요, 프롬프트가? 네, 엄청나게 길지는 않아요. 레퍼런스가 따로 없는 친구긴 한데 프롬프트 텔링의 제일 핵심인 페르소나 역할을 제일 먼저 넣어줘요. 네. 미드저니에서 이미지 프롬프트 생성자 역할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몇 가지 저희가 실무에서 쓰는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간다면 뷰티풀, 어트랙티브, 핸섬 같은 외모에 대한 좋은 형용사를 꼭 붙여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웃풋 형태에 대한 지침도 꽤나 구체적으로 써놓았어요. 바로 복사할 수 있게 코드 블록으로 표시를 해줘. 그리고 밑에는 한글로 번역을 해서 설명을 해주고 3개에서 5개 정도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 값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쓰는 편이거든요. 이거 뭐 너무 많이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내용이 다 책에 있어요. 아. 저는 이제 이거 실전 버전을 좀 보여드리는 아. 거기는 한데 이 내용이 책에서 크리에이터를 위한 프롬프트 아니면은 마케터를 위한 프롬프트 아니면 자기 개발 위한 프롬프트 이렇게 아예 실전 예시들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기 좋은 G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 프롬프트 해가지고 지금 해주신 방법대로 바로 에이전시 만들어도 될 것 같거든요. 네네네. 사실 수십 개의 AI 직원들을 두고 디렉팅을 하는 디렉터 역할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러면 아예 GPT를 만드는 법을 보여드릴 텐데 여기 탐색하기에 들어가서 만들기 들어가면 이런 구성들이 뜨잖아요. 이름이나 뭐 설명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상으로 마케팅 제안서 보시라고 생각을 했을 때 프롬프트 공식 중에 6글자가 있기는 해요. 그 프롬프트를 따서 PROMPT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앞 3글자가 메인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3글자는 꼭 있었으면 좋겠고 뒤 글자는 좀 마음대로 조합을 해서 쓰셔라 라고 책에 적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페르소나라고 해서 역할을 부여를 하는 거죠. 제가 늘 테스트 해봤는데 10년 차랑 20년 차 별 차이는 안 나요. 10년 차가 나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10년 차 마케팅 제안서를 쓰는 기획 전문가야. 프롬프트를 잘 쓰시는 분들이 쓰면 그냥 쓰는 것 같은데 네. 저 방금 10년차, 20년차 해봤는데 차이가 없더라고. 이것처럼 네. 하나하나 다 테스트해서 나온 맞아요. 그 결과물로 쓰시는 거라서 네네. 사실 거의 그대로 따라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엄청 수백 개 프롬프트를 써보고 아 얘가 제일 잘 알아듣는 프롬프트는 이거구나 라는 걸 좀 엑기스로 모아서 공식으로 만든 거거든요.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주면 좋겠죠. 무슨 회사? 저희 회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뭐 AI를 활용한 영상 콘텐츠 제작하는 걸 이제 역제안해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역할 부여를 끝났다면 두 번째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레퍼런스예요. 업무를 할 때도 모든 업무의 시작은 저는 레퍼런스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AI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마케팅 제안서를 어떤 톤 앤 매너로 써야 되고 어떤 뭐 구조로 써야 되는지 이 모든 게 저희가 참고할 자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쓴 건 여기 지식에다가 파일 업로드를 하는 거기는 하거든요. 저희 회사에서 만약에 기존에 썼던 제안서가 있다. 그럼 그냥 다 넣어줘요. 그래서 이 제안서 포맷을 참고를 하고 제안서 흐름에 따라서 써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파일이 없으니까 전문가들의 프레임워크를 넣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배웠잖아요. 뭐 수학 분석이라든지 그런 분석을 참고를 해서 써달라고 하면은 퀄리티가 훨씬 높아지더라고요. 제안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골든서클의 법칙. 골든서클. 예. 제안서의 필수 법칙이잖아요. 네. 골든서클의 법칙 아니면 아이다 법칙이라고 해서 저희가 상세 페이지 쓸 때 많이 쓰는데 아이다 법칙 등 설득력 있는 기획서를 쓰기 위해 필요한 프레임워크나 공식들을 활용해야 돼. 그리고 뭐 나머지 성공적인 제안서 포맷들을 레퍼런스로 참고해. 이렇게 근데 만약에 요청하는 편이에요.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레퍼런스가 많으면 네. 그거 다 때려 넣게 되면 효율성이 안 좋다 그래야 되나? 프롬프트가 너무 길어지면 네네네. 아웃풋이 좀 안 좋아지는 경향이 그쵸. 있어가지고 몇 개 정도나 레퍼런스를 넣어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80개가 된 게 사실 제안서도 저희는 제안서 하나의 봇을 쓴 게 아니라 제안서 목차봇, 제안서 카피봇, 제안서 앞단봇 이렇게 되게 세분화를 해두긴 했어요. 저도 그렇게 하나 다 때려박아 놓으면 애가 되게 멍청해지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게 구체적으로 쪼개놨어요. 그리고 프로에서 마지막은 오브젝티브라고 해서 목표 설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결국 제안서가 누구한테 가는 거고 이 제안서를 통해서 무슨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지에 따라서 되게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역제안해준 업무라고 했는데 우리 잠재 고객인 AI 영상이 필요한 뭐 대기업 관련된 뭐 이커머스 기업들에 왜 우리랑 이 업무를 해야 하는지 설득해야 해. 이런 식으로 좀 명확하게 목표를 세워주는 거죠. 이렇게 쓴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출력값에 대한 그런 설정들을 디테일하게 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PPT 15페이지짜리였으면 좋겠고 말투는 비즈니스 전문적이었으면 좋겠고 심지어 한 슬라이드에 텍스트 양은 어느 정도 들어갔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프로 법칙 외에 나머지 프롬프트 공식들을 활용을 해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만 썼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미리 보기로 그냥 테스트를 해봤을 때 세븐일레븐에게 AI 뭐 쇼폼 제안서 택배 서비스를 홍보하는
내용의 영상을 제작해보자고 제안해줘. 이렇게 챗봇에 이런 지침들을 충분히 잘 써주면은 매번 제가 프롬프트를 쓸 때 그렇게 길게 안 써도 돼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뭐 골든 서클이랑 아이다 구조를 활용을 해서 설득력 있게 구성을 해줘라고 했더니 처음부터 왜 이걸 통해서 영상을 제작을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을 하고 뭐 how, 핵심 전략,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안, 그리고 채널 전략까지, 기대 효과 이런 식으로 좀 더 훨씬 실무에 쓸 수 있을 수준의 대답들이 나오게 돼요. 이걸 이제 복사해가지고 젠스파크 PPT 뭐 이런 걸로 가나요? 아니면... 사실은 저도 젠스파크 PPT를 써보기는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문서 작업은 그냥 바로 사람이 크게 넣는 게 더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쓰는 규격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하려면은 저희는 그 단계는 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시는 뭐 마케팅 제안서로 했지만 정말 여러 가지에 다 적용이 되는 방식이거든요. 이 공식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챗봇을 만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요새 컨텐츠들을 되게 많이 만들잖아요. 크리에이터 분들도 많이 있고 취미로도 많이 만들고 그래서 그 유튜브든 뭐 인스타그램이든 거기에서 콘텐츠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거나 아니면 스크립트를 쓰는 봇을 만들 수도 있고요. 직장인분들이라면 제가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기획서나 보고서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보통 AI가 그냥 썼을 때 별로인 게 회사에서 쓰는 그 규격이라든지 그런 톤 앤 매너랑 좀 안 맞아서 그걸 또 사람이 직접 워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봇을 만들 때 기존의 회사에서 쓰던 그런 문서들을 참고 자료로 넣으면 훨씬 더 업무하기가 편해지시게 될 거예요. 저는 되게 자기개발적으로도 좀 쓰고 있는데 재테크 같은 것도 AI한테 워렌 버핏의 모든 지식을 너가 레퍼런스로 삼아서 나한테 맞는 조언을 해줘 이렇게 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는 분들도 되게 다양한 버전의 진짜 만들 수 있는 AI는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알려주신 거 가지고 저는 진짜 디자인 에이전시를 할 수도 있겠는데 이제 사업가의 마인드로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네네.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누가 나한테 일을 맡기겠냐 이제 이게 네네네, 문제인데 그쵸. 대기업이랑도 지금 많이 프로젝트를 하셨다고 네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수주를 주로 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먼저 영업을 한 적은 없고 그냥 웹사이트에 문의가 오셨을 때 그때 포트폴리오를 전달을 해서 업무를 수주를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이제 가능하게 된 시기인 게 제가 5년 전에 사업 시작했을 때는 이걸 다 손수 한 땀 한 땀 그쵸. 만들었어야 네. 됐거든요. 이제 웹사이트도 제가 원래 디자이너 출신이 아니었는데 한 땀 한 땀 다 만들고 아 기획자 출신이라고 네, 하셨죠? 저는 기획자 디자이너가 아니고 디자이너가 아니에요. 아, 디자이너. 네. 아. 그래가지고 웹사이트도 다 직접 만들고 뭐 웹빌더 뭐 하나하나 퍼블리싱하는 방법 하나하나 찾았어야 되는데 요새는 AI가 진짜 웹사이트도 너무 빨리 만들어 주더라고요. 뭘로 만드셨어요? 이제 그때 당시는 제가 웹빌더를 써서 만약에 지금 한다고 하면 혹시 어떤 걸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한다고 하면은 요새 뭐 커서 같은 거 워낙 잘 나오기도 하고 디자인은 그냥 심플하게만 한다고 하면은 피그마에서 자동 디자인을 한 다음에 그걸 그냥 바로 AI가 퍼블리싱 시켜주는 것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쉽게 만들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주신 방법으로 가상의 상품 가지고 컷 같은 거 좀 잘 만들어 놓고 네네네. 컨셉 페이지 기획만 좀 잘해가지고 만들어 네네. 놓은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웹사이트에다가 올려놓는 거죠. 마케팅도 필요한데 마케팅도 사실 저는 AI를 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베스트는 돈이 있다면 페이드 광고를 태우는 게 제일 좋지만 보통은 잘 그런 예산이 없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많이들 선택하는 게 SNS 컨텐츠 쪽인데 저도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요새 핫한 스레드 여기서도 꽤나 전환이 많이 일어나는 편인데 거기에 대한 컨텐츠 어떻게 하면 내 잠재 고객을 후킹할 수 있을까부터 AI랑 같이 기획을 하고 컨텐츠 소재를 뽑고 글도 쓰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냥 사업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그냥 다 AI로. 그렇죠. 이제 그게 가능해지게 됐죠. 근데 이렇게 AI로 뭔가를 만드는 게 회사에서도 알고서 요청을 주는 건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근데 요새는 재밌는 게 저희는 먼저 AI를 쓴다고 한 적이 없는데 대기업이 먼저 AI를 해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존 공정을 생각했을 때 비용이나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드는 작업들, 특히 3D 모델링을 해야 되고 촬영을 해야 되고 했던 것들을 대기업에서도 AI로 이걸 혹시 구현이 가능하냐 요청을 주셔서 그런 식으로도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세븐일레븐 대표님이 AI 영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되게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막 야나두처럼 엄청 핫한 AI 영상들이 사람들한테 이제 거부감 있는 게 아니라 재밌네 로 다가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AI의 활용성이 엄청 넓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요청도 진짜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홍보 영상 만드신 게 이게 다 100% AI로 만드셨다고. 기획부터 네, 맞아요. 또 출력하는 것까지 다 AI로 만드신 네네, 그 전부 AI로 했는데 아까 살짝 보여드렸던 것처럼 프롬프트나 기획은 챗GPT로 뽑고 미드저니로 캐릭터를 만들고 이제 나노바나나로 씬을 여러 개 만들어서 클링으로 영상화를 한 다음에 이제 최종본만 취합을 하는 형태로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제일 저는 궁금했었던 게 이 AI를 정말 활용을 잘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학습을 하셨나? 이게 또 궁금했거든요. 네네네. 어떤 공부든 똑같은 것 같은데 이론적인 것보다는 직접 써보는 게 제일 빨리 느는 것 계속 같아요.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계속 부딪히는 거고 사실 많은 분들이 AI 좋은 거 아는데 생각보다 아직 안 쓰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맞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좀 관성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일을 하시던 과정들이 있는데 거기 굳이 새로운 걸 배워서 AI를 이제 껴넣기가 좀 쉽지 않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맨 처음에는 제가 쓰라고 했는데 잘 안 쓰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막상 한 번 경험을 해보면 이제는 직원들이 AI 없었을 때 어떻게 이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회사는 AI를 쓸 거야.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했던 업무 공정들을 다 포스트잇을 쫙 붙인 다음에 이런 업무는 AI로 했을 때 더 효율적일 것 같아. 배치를 시킨 다음에 쓰기 시작을 했어요. 혼자 공부할 때는 안 늘다가 직원들한테 우리 이제 쓸 거야 라고 하니까 이제 물어보잖아요. 네. 그럼 제가 급하게 이제 써보고 이렇게 하니까 잘 되는 것 같아 라고 많이 알려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래서 또 프롬프트 공식도 그러다가 이 만들게 프롬프트 되는. 공식 이 책도 사실은 제 직원들한테 읽히고 싶어서 약간 만든 거기는 하거든요. AI를 좀 어렵게 여기시는 분들이 좀 꽤 계세요. 원리를 알아야지 잘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라 하시는데 개념만 이해를 하면 되게 쉽게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자이너 분들이 약간 AI한테 자리를 뺏길까 봐 약간 맞아요.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이제 늘 얘기를 하는 게 AI는 스마트폰 같은 존재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스마트폰이 처음 도입이 됐을 때 사람들이 낯설어했지만 지금 없으면 못 살잖아요. 어차피 AI 파도는 아주 거세게 오고 있는데 이제 그걸 올라타느냐 아니면 파도에 꼬르륵 되느냐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잘 쓰는 방법 그리고 AI를 내 무기로 만드는 방법을 좀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인 분들도 이렇게 업무 효율을 늘릴 수 있지만 놀란 게 부모님 세대도 AI를 되게 잘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오랜 세월 동안 쌓아놨던 노하우가 있는데 AI를 결합을 하니까 되게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대학생이나 어린 친구들은 이제 당연히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직장인 분들이나 시니어 분들도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I가 너무 어렵다거나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바로 그냥 써보시면 신세계를 보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오 사장님 모시고서 프롬프트 텔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책도 읽어보시고 실제로 따라 해보시고 변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